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제가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죠. 낳음만 주면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고 하니 아내도 좋다고 하면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도 2줄이 뜨지 않았죠.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에서 1년 정도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지만 금방 표정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 몸 상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가 임신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준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부 지원을 위해 지방 쪽에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마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지방으로 발령 나기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이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굴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인데 혹시 사돈댁이 쌍꺼풀이 있냐? 며느라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이렇게 낮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하네 희한해.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유치원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은가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나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다 놀려서 스트레스 받아. 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 주말 부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근무할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알겠어 라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 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주었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지요. 무슨 감태 추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이랑 알 수 없는 각종 약 4-5알을 매일 먹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꺼운 제가 아메리카노 2잔을 마셨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이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로 완전 잠을 깨게 되었죠. 잠이 깨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부시럭거리며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가 손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안 뜨고 계속 자는 척을 했죠.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 놈 잔다. 확실히 저게 약발이 좋네. 자기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는데?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볼까? 아니면 우리 집 근처 상가 복도 어때? 거기 복도 CCTV도 없어 보이던데. 여튼 자세한 장소는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 깰까 무섭다. 좀 따봐,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죠.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켠 뒤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건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그 남자 때문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여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짓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냅다 나갔죠.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낼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것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어요. 이 아파트가 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였고요. 3차까지 다 돌아보고 다시 집이 있는 2차로 가는 길이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에 애매한 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 개가 있는 그곳에서 둔탁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지만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가 나는 미끄럼틀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격해지는 그 소리가 자세히 들어보니 드는 생각은 이건 100% 아내 소리다. 미끄럼틀 안에 지금 그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끄럼틀 통 안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엉거주춤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게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집어냈죠. 깍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뭐긴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인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너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밖에서 뭐하냐?
네가 짐승이냐? 네가 이런 성향인지는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딴 짓 하고 다녔어?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냐고? 진짜 더럽다. 니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말도 씨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의 쌍판을 팍 엎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돌아봤는데 그놈은 그새 도망간 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에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내가 저 몰래 바람난 놈의 아들이란 사실을요. 참, 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이님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애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 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댁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가 사회 매장이라도 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더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 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게 하고요. 그 후 저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부 존재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과 아내는 인터넷에서 야외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커뮤니티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고요. 참 세상에 더러운 사람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들이었던 놈도 호적에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겠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7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처음으로 본 것은 20대 때 주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나름대로 상사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친구 딸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로 소개를 해주셨죠. 아무래도 상사분들의 권유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거절하기도 그렇고 저도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던지라 상사에게 잘 보일 겸 해서 만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것이 현재 아내였죠. 아내는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분위기도 약간 어두운 느낌이었지만 그런 점이 이상하게 저에게 더욱더 눈길을 가게 만들었다고 할까요? 일도 열심히 하는 이쁜 아가씨라는 말을 소개 전부터 들었었는데 저를 만나는 자리가 영 불편한지 어색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가서 제가 아내에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했었죠. 그렇게 몇 번의 거절 끝에 사귀게 된 아내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자였습니다. 아내는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를 거절했었다고 해요. 저희 집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에 비하면 저는 정말 천국에서 살아오긴 했더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돈은 넉넉하지 못하였고 거기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그 빚을 갚느라 진짜 힘들게 살아왔지만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 제가 학창시절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해서 살아왔는데 아내는 어릴 적 아빠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그 뒤로는 장모님과 둘이서만 살았더군요.
장모님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출부로 나가셔서 일을 하셨으며 아내는 공부를 해야 될 중학생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될 만한 게 있으면 가릴 거 없이 일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한시도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놓은 적 없다던 아내.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자격증도 스스로 모은 돈으로 따고 해서 회사에 취직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자격지심들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지 나중에 잘 알게 되면 자기로 떠날 것만 같아 밀어냈던 거라고 하던데 저는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며 그녀를 감싸줬죠. 그렇게 1년가량을 아내와 사귀면서 참 좋았습니다만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점은 아내가 은근히 집착이 좀 있더군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항상 불안하다며 제가 쉬는 날 밖으로 나가는 건 물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걱정하는 걸 느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제가 동성 친구를 보고 온 날도 남자들끼리 모이면 나쁜 데 간다며 수시로 연락하고 제가 대답이 없으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거 말고는 정말 최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제가 무슨 일이 있다면 저의 하루 스케줄에 맞춰서 도시락이나 먹을거리를 준비해 주었고 평소에 제가 영양제를 잘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선물이라고 사와서는 손편지와 함께 꼭 챙겨 먹으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신경을 못 쓰는 부분들을 다 챙겨주더군요. 주변에서도 다를 부럽다고 하고 결혼하면 진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연애하다가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참 착해 보인다며 저에게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혼할 때 그동안 모은 돈과 집에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 집안 쪽에서는 돈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그냥 혼수 정도로 500만 원 정도 해왔고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하고 모든 것이 다 평탄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있기 시작하자 아내의 광적인 집착 증세가 점차 심해졌습니다. 밤에 자신이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먹어야 하고 제가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그것도 못 해주냐며 서운해하던 것이 점차 심한 욕설로 바뀌어가고 급기야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광적인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제가 참다가 저에게 또 손찌검을 하려던 손을 잡았더니 아내는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하기를 왜? 나를 때리려고? 그래, 어디 한번 때려봐! 라고 하면서 저를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장모님께 연락을 해서 오게 하고서야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자가 임신하면 좀 예민해지는데 자신이 봐도 좀 지나치니 잘 달래보겠다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이 아내를 돌보며 저는 최대한 아내와 당분간은 한 걸음 떨어져서 지내려고 했는데 그동안 저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장모님께 연락이 와서는 아내가 딸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근처 마트에서 좀 사와 달라고 하셨고 그렇게 딸기를 사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의 문을 열자마자 쌍욕이 먼저 들리더군요. 설마 했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내 목소리였고 그 욕설과 반말은 자기 엄마인 장모님께 퍼붓는 욕설이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그러니까 아빠가 바람이 났다며 등신 같은 년이라는 말을 장모님께 대놓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넋놓고 멍하니 서 있자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이게 익숙한 일인지 저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네한테는 정말 부끄럽고 못 보여줄 모습을 보였지만 그냥 못 본 척 해주길 바라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장모와 제가 있는 방문을 아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말하기를 둘 다 거지 같은 것들끼리 그 안에서 뭐하고 있냐고 당장 안 나오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와 반드시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요. 자기 엄마인 장모님한테도 저렇게 대하는 여자인데 뭘 못하겠나요. 근데 이혼이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산딸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아내의 신경을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했었고 아내는 저한테 더 광적인 모습을 보인 뒤로는 꺼릴 게 없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하고 싶은 대로 했었죠. 이런 상황을 제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듯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천사 같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믿지 않길래 아내의 폭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과 동영상 찍은 것까지 보여주자 설마 하면서도 듣고 보여주니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그 이후 저보고 당장 헤어지라고 이거 사람이 아닌 악마라고 말을 했고 나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일단 아내의 뱃속의 아기는 무슨 죄냐고 애를 낳으면 그때 아이를 내가 데리고 헤어져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이 흘러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태어나는 날 저는 이미 장모님께 사전에 말씀을 모두 해놨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장모님이 내심 고민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저 여자 옆에 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냐고. 아이의 건강과 제 삶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아내와 이혼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자 장모님이 우물쭈물 망설이다 힘들게 입을 열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럼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당분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요. 사실 자기가 낳은 딸이지만 자기도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 딸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할지 나조차도 모르겠다고. 그러니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는 말씀에 저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말 맞다나 진짜 아내는 엄마고 뭐고 없던 여자의 모습들을 보였으니까요. 장모님이 겁먹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주말을 기점으로 아내가 잠이 든 틈을 타 장모님과 저는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내 눈길을 피하기 위해 근처 모텔을 잡아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당연히 그때부터는 아내에게 전화가 100통도 넘게 왔고 저희들은 그 전화를 무시하자 온갖 욕설과 함께 문자를 보내더군요.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용서받을 생각도 말라고 하더니 거짓말 같게도 그날 밤 저희가 있는 방 안으로 웬 남자가 찾아오더군요.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길래 처음에는 모텔 직원이 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웬 남자가 있었고 저에게 갑자기 욕을 하며 아이를 납치했다는 등 장모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쳤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 얼마 안 가 아내까지 찾아왔고 아내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불쑥 찾아온 저 남자는 누구냐는 말에 아내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저랑 장모랑 눈이 맞아 도망을 쳐서 자기도 복수한다고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하더군요. 무슨 헛소리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아내는 욕설만 하며 저에게 손찌검을 하는 걸 경찰을 불러서야 겨우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경찰서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주장했고 결국 저희도 변호사를 불러서 저희에게 불쑥 찾아온 상간남과 아내를 고소했죠. 알고 봤더니 아내는 제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하자 채팅으로 남자를 꼬셨고 그 남자에게 거짓말로 제가 장모랑 눈이 맞았다며 말한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을 다 믿었고 그 채팅으로 만난 남자가 아내를 도와준다며 모텔에 있는 저희를 잡으러 온 거였죠. 그러자 조사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역으로 상간남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더군요. 자기는 진짜 몰랐고 자기가 알고 보면 사기 피해자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도 없고 그냥 채팅으로만 잠시 대화를 나눈 것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는 이랬든 저랬든 유부녀를 만난 건 당신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 찾아와서 협박하고 난동 부리고 또 당신이 무조건 위자료 달라고 하는 게 당신이랑 바람 피운다고 했을 때 당신은 시인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그 여자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당신이 데려가서 잘 한번 키워보라고 그렇게 저는 말하다가도 순간 번뜩 그 상간남에게 묻기를 혹시 아내 아이가 당신 아이는 아니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시기적으로 보면 임신 뒤에 그 여자가 연락하게 된 거라며 자기가 아내와 채팅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까지 싹 다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걸 기반으로 둘 다 고소를 했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본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 부모님께서는 큰 한숨을 내쉬었고 장모님께서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장모님을 모셔두고 현재 아이는 장모님이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의심 끝에 친자 확인을 했으나 다행히도 제 아이인 게 맞았네요. 아내와는 소송 중에 있으니 조만간 이혼이 될 듯 싶습니다. 약간의 집착적인 증세가 이 정도로 번질 거라고 저도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었는데 세상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친 여자가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